우선 영재는 빨리 가요. 평균적으로 2, 3년을 빨리 가요. 영재들은 자기가 자기 세계를 만들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일에만 집중을 한다니.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영재들의 삶은 어떤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면, 영재들의 삶은 때로는 극단적인 집착력, 극단적인 자기의 세계를 만들고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영재를 한다면 이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극단적인 몰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왜 조성진이라는 그 쇼핑 콩쿠르에서 1등을 한 그 음악가 있죠. 그 친구는 그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부모님이 시켜서도 아니고 또 누가 하라서도 아니고 스스로 4시간 나지 5시간만 잠깐 자고 강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앞에만 쓰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주 여행은 제게는 휴가입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자기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몰입의 결과에 대해서 영재에 갖는 어떤 고유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지 뭐를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조성진 확실히 영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몇 가지 예를 간단히 들면서 이제 영재 특성을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알죠? 그 벤츠라는 그 카를 벤츠 85세까지 살았죠. 그 친구는 기계 조작하는 데는 포기가 없어요. 그리고 기계 조작하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잠도 안 자고 사고 나고 이제 집에서는 좀 그러면 좀 걱정할 거네요. 그거 다 물리치고 자기 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몰입을 하는 거예요. 좀 기계 조작에 대해서는 모든 걸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했죠? 벤츠를 보고 벤츠는 영원한 자동차의 아버지다. 위대한 여정의 결과는 우리에게 자동차를 실용화시켰다. 제가 벤츠를 알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벤츠 차를 우리가 많이 국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 우사인 볼트 알죠? 네, 우사인 볼트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영재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척추에 측만성이 있어서 굉장히 아프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극단적인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다 물리치고 그 친구는 뛰기만 하면 좋대요. 뛰기만 하면. 영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는 그게 몸이 아파도 자신의 신체의 한계를 극복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익숙할 거 아니에요. 영재는 이런 사람만 있다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 카네기라고 알죠? 앤드류 카네기, 철강 왕이죠. 카네기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아버지 특성을 통한 사업적 특성을 가졌다. 이 얘기 왜 했냐면 영재들은 많은 부분이 부모님이 하던 거를 따라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그 창의적이고 끝없는 노력, 극단적인 몰입적 사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나에게는 인간의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돈을 벌어서 인류에게 봉사하는 게 하나 있다. 또 하나는 우선 돈을 버는 일이다. 돈을 벌고 인류에게 봉사한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도의 창의적인 개척 정신을 통해서 철강 왕이 됐죠. 자, 이분들의 걸 제가 전기를 전부 읽어보면 정말로 몰입을 해요. 그리고 그 몰입하는 거에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영재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냥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행복하고 그 자체를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카소 다 아시죠? 요거 지금 제가 예를 드는 이유가 영재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학교 공부에 실증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피카소가 그랬다는 거예요. 10살까지 그냥 억지로 글쓰기와 가감승지 할 정도로, 그리고 학교를 중퇴도 하고, 그러나 시간만 있으면 어떤 그리는 일, 이래 극단적인 몰입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아마 90세를 넘겨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살아갈 시간은 자꾸 줄어드는데 하고 싶은 일은 느네. 그러면서 마지막 죽을 때 이 설을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네? 이런 식으로 영재들은 삶을 살았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들 영재들은 누구이고 삶은 어디로 갔으며 그들은 과연 스스로에게 행복했느냐? 다시 한번 영재에게 삶의 행복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영재들은 개인적인 삶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것에 극단적인 몰입을 하고, 그뿐만 아니고 인류를 생각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이제 하고 싶겠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 영재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개념도 많고, 영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엄청 많아요. 지난 한 30년 동안 영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했던 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부모님들이 들으시니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한국의 교육을 저는 타인지향적이다. 타인이 자녀에게 그걸 하도록 하는 교육이잖아요. 근데 아까 영재는 제가 뭐라고 했죠? 자생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영재들은 주관적인 자아가 객관적인 자아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자꾸 아이한테 하라 하면 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영재들은 50대 50으로 밖에서의 자극이 50% 정도까지 좋다. 예? 그리고 중학교 정도는 밖에서의 환경적인 자극이 30%까지 어떨까.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 되면 10%, 대학 가면 거의 없는 게 좋다. 잘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영재들은 자기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밖에 드는 압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 영재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자아를 찾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한국의 영재 교육은 참 이게 좀 안타까움이 많아요. 영재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고 고유한 특성을 통해서 어떤 성취하기보다는 입시라는 거에 그냥 매여버려요. 저는 뭐 입시를 영재 아이들이 입시에서 좋은 결과 얻는 것에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 입시라는 것보다는 영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통해서 자신을 현실화하고 자신의 특성을 개발하고 자기의 행복을 갖는 것이 바로 영재라고 보고 싶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영재로서 긍정적으로 바르게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재 소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백강현 군, 참 가슴이 아프고 왜 저럴까 라는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지적인 면, 정의적인 면, 전인적인 면에 성장을 해야 되는 거지 한쪽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